안녕하세요. 적성사 전문인 로고스 멘토 학원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자료가 저희 학원의 적성사 대비 설명의 자료입니다. 이게 이제 표지고요.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오늘 설명드리려고 해요. 2020학년도 수시 적성 전형은 어떻게 실시되는 것이며, 현황은 어떻고, 어떤 대비를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전체적으로 7가지 사항을 요약 정리해놨는데, 첫 번째 항목이 일단 모집 인원입니다. 모집 인원이요. 많은 분들이 적성고사는 실시하는 대학들이 좀 줄어들었다. 모집 인원도 많이 줄었다. 이렇게들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잘 모르시는 말씀이고요. 최근 몇 년간 적성고사 실시 대학이 12개 대학인 건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집 인원도 작년도 4,636명에서 올해 4,790명으로 약 154명 정도죠. 그 정도 증가했습니다.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적성고사 대비생들에게. 다음에 이제 수능 최저 말씀하시는데, 수능 최저는 거의 없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거의 없다는 건 뭐냐? 여기 밑에 있네요. 고대 세종 캠퍼스, 홍대 세종 캠퍼스, 이 2개 대학만 이제 수능 최저가 있고요. 하나 추가한다면, 올해 그 평택대학교가 간호학과까지 이제 적성고사로 모집을 하면서 간호학과 한 군데만 수능 최저 2개 합 6등급으로 걸어놨습니다. 그렇게, 그런 대학들을 제외하고는 수능 최저는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고요. 적성고사 플러스 내신 플러스 수능 함께 대비가 가능하다. 이게 뭔 말씀일까요? 예전에는 적성고사가 순수 적성형이라고 그래가지고 IQ 테스트 같은 문제도 많이 출제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 선행학습 금지법이 통과되면서 교과과정 외의 걸 출제하면 제재를 받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과과정 내로 들어왔는데 모든 검인정 교과서를 다 검토할 수가 없다 보니까 적성고사 출제위원들이 대부분 EBS를 반영합니다. 자, 아시다시피 수능에 EBS 반영하죠. 그러다 보니까 고3 교과 담당 선생님들 EBS 교재 가지고 들어오셔가지고 수업하시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역시 EBS에서 시험 범위를 설정합니다. 그죠? 적성고사 지금 EBS 반영하고 있고, 그러니까 EBS 중심으로 적성고사를 대비하면 내신과 수능까지 함께 대비가 가능하단 말이 충분히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시중 적성고사 교재는 사실상 크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릴 건 고대, 세종, 성결대, 서경대 같은 일부 대학은 이 적성고사 EBS를 반영을 지금까지 별로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기출문제에 고대, 세종과 서경대조차도 일부 EBS를 반영했다는 점. 그러다 보면은 전반적으로 12개 대학이 전체적으로 EBS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계속 갈 겁니다. 물론 가천대, 을지대, 삼육대, 한성대 이런 대학들은 EBS를 아주 굉장히 많이 반영합니다. 가천대는 거의 100%죠. 국어, 영어의 경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적성고사를 보는 과목들은 어떨까요? 대부분 이제 국어하고 수학을 봅니다. 수학과 국어요. 그리고 영어를 시험 보는 대학은 12개 대학 가운데 4개 대학밖에 안 돼요. 고대 세종, 그 다음에 홍대 세종, 가천대, 을지대 이렇게 4개 대학인데 이 4개 대학을 지원하려는 학생들은 영어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중요도라고 여기 써놓긴 했는데 사실상은 영어를 시험 보는 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영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수학을 제일 앞에 놓은 이유는 학생들이 시험을 봤을 때 가장 높은 점수와 가장 낮은 점수까지 가장 많은 분포도를 보이는, 가장 넓게 분포도를 보이는 과목이 수학입니다. 그래서 수학에서 점수를 많이 받으면 그만큼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도에서 수학, 국어, 영어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음에 적성고사로 내신 불이익 극복이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적성고사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3.5에서 한 6등급 정도. 그런데 꼭 이게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간호학과를 비롯한 보건계열 이런 쪽을 비롯해가지고 이제 상경계열 그 다음에 전기전자 컴공 이런 데처럼 인기학과가 있습니다. 인기학과나 인기대학 이런 경우는 2등급대에 지원하는 학생들도 꽤 있어요. 그렇거든요. 근데 만약에 4등급인 학생과 5등급인 학생이 가천대 경영학과를 동시에 같이 지원했다 봅시다. 그리고 합격생 평균 내신은 4등급이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5등급인 학생은 한 등급 정도 내신에서 불이익을 받겠죠? 근데 한 등급 불이익 받는 점수와 가천대 적성고사 한문항 배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5.0인 학생인 경우는 가천대 이제 만약에 경영학과가 38개, 50문제 가운데 38개 정도에서 합격생이 결정된다 한다면 그 친구는 39개 정도 맞으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내신에서 몇 점 정도가 불리한가? 그 점수를 따져서 그 대학의 한문항 배점이 몇 점인가를 봐가지고 거기에서 나는 한 문제, 1.5문제, 2문제 정도 더 맞추면 되겠구나 라고 알고서 그에 따라 학습 전략을 세우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죠? 다음에 이제 걸림돌을 제가 써놨는데 뭐가 있냐면 내신 수능으로 비슷하게 간다고 할 때
4등급, 5등급 정도 넘어가면 인서울뿐만 아니라 경기권대학 가지 못합니다. 정시에서요. 그리고 만약에 학종으로 지원한다 하더라도 비교과에 정말 특출난 것이 있지 않은 이상은 4등급대 중반 이상을 넘어가면은 1단계 통과가 힘들어요. 학종에서요. 그렇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비교과라고 하는 불투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신이 좀 낮아도 학종을 넣어볼 수 있지 않겠는가, 뭐 이런 그 막연한 기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학생도 많고요. 그래서 어쨌든 인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에 한번 넣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나중에 담임선생님과 상담해보고 뭐 이러다 보면 이제 알게 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를.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적성고사 대비를 안 하다가 학종 들 거라고 생각하면서 안 하다가 뒤늦게 달려든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너무 늦게 시작하면 이것도 일찍 시작한 학생들에게 계속 밀립니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인서울 주요 대학에 대한 욕심 같은 그런 눈높이 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적성고사 대비가 늦어져가지고 문제가 된다는 이런 걸림돌도 있습니다. 알겠죠? 다음에 수능 최저 같은 경우는 고대 세종, 홍대 세종이 이제 맞추면 합격 가능성이 급상승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고대 세종, 홍대 세종 적성고사를 보는 학생들의 수능 최저 충족률은 50% 안팎 내진 그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경쟁률이 사실은 실제 경쟁률은 절반 이하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두 대학은 그렇게 하면 되고요. 적성에 올인해도 내신 수능 대비가 동시 가능하다 했는데,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그런 말씀 하세요. 상담하다 보면 우리 아이가 적성고사에 올인하게 되면 뭐 내신 어떡하느냐, 고3은 멀티플레이어가 돼야 됩니다. 그죠? 적성고사 공부한다고 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소홀히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두 가지를 병행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두 가지를 함께 병행하지 않습니까? 수능 대비까지 어느 정도 충분히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반적인 이런 사항을 보시고, 이걸 보시고 만약에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요, 저희 학원 설명에 참석하셔도 되고요, 1대1 상담을 전화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고 설명에 참석 비용, 뭐 1대1 상담 비용 이런 건 받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전화로 문의하세요.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